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하듯 격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최민준의 손은 유나의 목덜미를 강하게 감싸고 있었고 유나는 그의 품에 완전히 몸을 맡긴 채 안겨 있었다. 그 어떤 오해도 변명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완벽한 배신의 증거였다. 나는 그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삶의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평범했던 일상이, 아내의 웃음이, 우리가 나눴던 모든 추억들이 그 사진 한 장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조각난 진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그 마지막 조각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파편들이 누구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지를 추적하는 기록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강지훈, 37. 겉보기엔 안정된 직장과 세련된 아내, 조용하고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생각보다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곧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누군가의 감정을 포장하거나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고백이 아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이건 철저히 내가 겪은 이야기고 끝까지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 그날 아침 출근 준비 중에 우연히 아내 유나의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남성 전용 향수, 맞춤, 포장, 수기로 적힌 메시지. Y에게 당신만의 향을. 그 순간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거 당신 코트에서 나왔어. 유나는 반사적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중요한 업체 대표님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이미 의심은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빨래를 정리하던 중 유나의 블라우스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났다. 무겁고 짙은 남성 향수. 그건 내 것이 아니었다. 그 향기는 스치듯 남은 것이 아니라 깊이 스며든 흔적 같았다. 나는 한참 동안 블라우스를 든 채 서 있었다. 이 집의 공기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유나가 좋아하던 한남동의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야경이 아름답고 조명이 따뜻한 곳. 와인 한 잔에 차가워진 마음이 조금은 녹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레스토랑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고 우리는 고요한 조명 아래로 걸어 들어갔다. 아내 유나는 잠시 숨을 멈춘 듯 주위를 둘러보다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여기 정말 예쁘다. 조명이 이렇게 따뜻한 곳 오랜만이네. 그녀의 말투는 담백했지만 입꼬리에 맺힌 미소는 오랜만에 본 진심처럼 느껴졌다. 내가 기억하는 우리 결혼 초의 유나의 모습이었다. 그 미소 하나에 내 마음은 한 겹씩 풀어져 갔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진심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건 나였는지도. 우리는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고 식사는 매끄럽게 흘러갔다. 유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오랜만에 장난기 어린 말투로 말했다. 요즘엔 이 정도로 맛있는 음식도 있고 살았던 것 같아. 당신이랑 이렇게 여유 있게 밥 먹는 것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게 괜찮아지는 줄 알았다. 나도 웃으며 맞장구 쳤고 우리는 다시금 예전처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주도에 작은 집 하나를 짓고 싶다는 이야기, 은퇴 후 여행할 계획들. 그 모든 말들이 현실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화 도중에도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다. 눈에 띄게 자제하려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고 몇 차례는 짧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나는 무심한 척 시선을 돌렸다. 일 때문이겠지. 스스로 되뇌이며 그 흔들림을 외면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다. 차 안엔 부드러운 재즈가 흐르고 있었지만 둘 다 말이 없었다. 1층에서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들어섰다. 180이 넘는 키, 잘 맞는 수트, 그리고 익숙한 미소. 서윤아 씨, 여기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순간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까지 얽힌 표정이었다. 나는 유나 옆으로 다가섰다. 안녕하세요. 서윤아 씨 남편 강지훈입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민준입니다. 유나 씨와는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은 공손했지만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여유로웠고 무엇보다도 설을 뺀 유나 씨라는 호칭이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덧붙였다. 유나 씨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더군요. 나는 악수를 받았지만 그의 시선은 내내 유나에게만 머물러 있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주차장 층에 도착했고 우리가 먼저 내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유나 씨. 그 짧은 인사는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무심하게 들릴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우리 사이에는 다시 침묵만이 남았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유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엔진의 낮은 진동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고 그 소음조차도 우리의 불편한 침묵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앞만 바라보며 운전했지만 의식은 오롯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유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 속에서 그녀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휴대폰을 손에 쥔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었다. 액정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고 그 손끝의 움직임은 초조하고도 바빴다. 대체 누구에게 저토록 절박하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걸까? 지금 이 순간 나 몰래 그 남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둘만의 암호 같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내가 모르는 다음 약속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속이 뒤틀렸다. 혓바닥 밑에서 쓴맛이 올라왔다. 집에 도착해서도 침묵은 이어졌다. 유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무언가를 피하듯 샤워실로 향했고 나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끝에 남아있던 운전대의 감촉이 아직도 미지근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머리를 반쯤 말린 채 유나가 거실로 나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모아 입을 열었다. 유나야, 그 사람, 최민준이라는 사람 정말 그냥 클라이언트야?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어제는 아무 약속도 없다고 했잖아.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떨렸다. 제발 아니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궁색한 변명일지라도 내 안의 불안을 눌러줄 한마디면 된다고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던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일이라니까. 갑자기 잡힌 미팅이야. 중요한 회의라서 빠질 수 없었어.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나 진짜 피곤하다. 나는 억지로 숨을 눌러 삼키며 되물었다. 못 믿어서가 아니잖아. 어제와 오늘 말이 다르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그녀는 곧장 받아쳤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당신은 내가 일하는 걸 그렇게 못 믿어? 나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이야. 그런데 집에까지 와서 이런 취조를 받아야 해? 그녀는 끝내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그녀를 추궁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그 말투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적반하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유나의 방어적인 말투,
회피하는 시선, 내 책임으로 돌리려는 논리의 비틀림. 그 모든 게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가 되어 내 심장을 짓눌렀다. 내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도 그녀의 그 차가운 말 앞에서 완전히 꺼져버렸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지만 서류 한 장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스크린 위의 숫자들은 단순한 기호의 나열로만 보였고 보고서는 검은 잉크로 얼룩진 백지에 불과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나는 점점 무언가에 잠식당해가는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배는 고프지 않았다. 나는 식당 대신 사무실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을 뿐 시간조차 흐르지 않는 듯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익숙한 그림자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다. 입사 초부터 나를 챙겨주던 박 팀장님이었다.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말했다. 강 팀장,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닌데. 상가집이라도 다녀온 사람 같아. 나는 웃는 척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할 용기는 없었다. 그저 대충 얼버무렸다. 집안에 좀 걱정거리가 있어서요. 별건 아니에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굵은 손으로 내 어깨를 가볍게 쳤다. 부부 사이 일에 내가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네. 내 아는 놈 하나도 자네처럼 살 빠지고 눈에 생기 없이 지내더니 결국 무너지더라고. 의심이란 건 사람을 갉아먹어. 확실한 증거 없이 혼자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은 결국 자기를 삼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불이 났으면 연기를 찾지 말고 불길을 직접 확인해. 진짜 알고 싶으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돼. 방법은 하나야. 추측은 아무 의미 없어. 그 말은 마치 머릿속에 망치처럼 울렸다. 확실한 증거. 나는 그 말에 온몸이 찌릿하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맞다. 나는 더는 이 지독한 의심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없었다.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사무실 문을 조용히 닫고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지금껏 단 한 번도 치고 싶지 않았던 단어들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사설 탐정,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잠시 후 화면에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넘쳐났다. 당신의 배우자,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00% 익명 보장, 고정밀 추적 시스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렸고 내 속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내가 지금 아내를 의심해서 뒷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숨이 막혔다.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 한때 내 전부였던 사람을 몰래 감시하겠다고 마음먹는 나 자신이 더럽고 추해 보였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마음은 멈출 수 없었다. 수십 개의 광고와 사이트를 훑은 끝에 비교적 신뢰감 있어 보이는 곳 하나를 골라 전화를 걸었다. 벨이 3번 울린 후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네, 말씀하세요.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다. 상대는 특별히 질문하지도 감정을 담지도 않았다. 우리의 통화는 짧았고 정확했다. 그날 저녁 7시, 약속된 장소는 강남 한복판 오래된 오피스텔의 3층이었다. 밖에서 봤을 땐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종이, 값싼 커피, 어딘가 눅눅한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였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없었다. 딱 필요한 만큼의 책상, 딱 필요한 만큼의 조명. 모든 것이 효율적이되 차갑고 계산적인 분위기였다. 그 안에서 중년 남자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곤에 절은 눈빛, 그리고 마치 세상의 불행을 숫자로만 받아들인 듯한 표정. 그는 인사 대신 얇은 표 한 장과 계약서를 책상 위로 밀었다. 비용, 소요 시간, 주의사항이 간단히 적혀 있었다. 말이 필요 없다는 태도였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계약서 첫 줄. 의뢰인 강지훈. 조사 대상 서유나. 그 이름 석자에서 시선이 멈췄다. 불과 1년 전 구청 혼인신고 창구 앞에서 함께 웃으며 서명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서류 한 장에 그렇게나 행복했는데 오늘은 같은 서류 한 장 앞에서 심장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 종이에 사인하는 순간 우리 부부의 관계는 사실상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펜을 들어 이름을 썼다. 그리고 지갑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결혼식 날 유나가 가장 밝게 웃고 있던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다. 그 웃음이 내 손끝에서 더럽혀질까봐 사진을 건네는 순간 손이 떨렸다.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을 한 번 훑더니 아무 말 없이 서류철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알고 싶은 모든 걸 확인해 드릴 겁니다. 다만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은 경고였다. 그리고 그 일주일은 실제로 지옥이었다. 나는 그와 계약한 사실을 숨긴 채 평소처럼 유나와 식사를 했고 같은 침대에 누웠으며 같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었고 나는 밥을 씹는 척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모래알처럼 목 넘김이 거칠었고 밤마다 천장을 보며 깨어 있었다. 완벽한 남편인 척,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척. 모든 것이 무대 위 연기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종종 외출했고 때로는 거실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했다. 내가 누구와 계약했는지, 무엇을 알아내고 있는지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였다.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모르는 번호가 휴대폰에 떴다. 심장이 한 박자 멎는 듯했고 곧바로 차가운 땀이 손바닥을 적셨다. 강지훈 씨 맞으시죠? 수학이 넘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고 단도직입적이었다. 조사 마쳤습니다. 약속드린 사무실로 오시면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알겠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내뱉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회사에서 나는 개인적인 일이라 둘러대고 조용히 조퇴했다. 건물을 빠져나오며 차에 올라탄 그 순간조차 영겁처럼 느껴졌다. 강남의 가로수와 신호등, 흐릿한 빛들조차 내 눈에 선명하지 않았다. 빨간불에 멈춰선 차 안에서 나는 문득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의 기분이 이런 걸까 싶었다. 다시 도착한 그 오피스텔. 문을 열자마자 똑같은 공기가 다시 나를 맞이했다. 남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내게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말도 없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 하나를 내 쪽으로 밀었다. 그 서류철이 책상 위를 미끄러져 오던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을 뻗었다. 서류철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진들이었다. 고화질로 인화된 여러 장의 사진. 너무 선명해서 너무 잔혹했다. 첫 번째 사진. 햇살 좋은 날 테라스가 있는 고급 카페였다. 유나와 최민준이 마주 앉아 웃고 있었다. 겉보기에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웃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가 몇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완전히 무장해제된 얼굴,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 그 표정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단 한 번도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얼굴이었다. 두레거리는 말 그대로 연인의 그것이었다. 물리적인 간격보다 더 가까운 감정의 밀착.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그러나 나는 차가운 이성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 클라이언트와의 일상적인 만남일 수도 있잖아. 나는 다음 장으로 손을 넘겼다. 두 번째 사진은 내 마지막 자존심을 완전히 부쉈다. 둘이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장면이었다. 문제는 그 장소가 바로
내가 유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했던 그 호텔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 끝에 예약했던 곳. 좋은 와인과 식사를 통해 서로의 벽을 허물고자 했던 그 장소. 그 의미 깊은 공간이 그들 둘만의 은밀한 미래처였다는 사실에 입 안이 텁텁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봤다. 그 한 장이 모든 것을 끝냈다. 최민준의 차량 대시보드를 통해 찍힌 사진이었다. 둘은 강하게 끌어안은 채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손은 유나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었고, 유나는 그 품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어떤 오해나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절대적인 배신의 순간, 그 순간은 고요했고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보다도 훨씬 깊고 차가운 감정. 마치 우주 속에서 홀로 방치된 기분. 소리도 색도 사라진 세상에서 나는 혼자였다. 사진 속 유나는 내가 알던 유나가 아니었다. 그 표정, 그 몸짓. 내 아내라고 믿고 싶지 않은 낯선 여자. 내가 사진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앉아있자 그제야 탐정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건조했다. 최민준, 38세, 중소건설업체 대표, 기혼이며 아내와 자녀 둘이 있습니다. 지난 2주간 확인된 호텔 방문은 총 3차례, 각각 화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4시,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호텔 출입 기록.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체크인된 기록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회사 마감 때문에 늦는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숨겨진 진실은 서류 위 잉크보다 더 선명하고 더 차가웠다. 나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제야 눈에 들어온 작은 디테일 하나. 차량 대시보드 위 여우 모양의 장식품. 그녀가 연애 초기에 좋아하던 동물. 내가 인형 뽑기 기계에서 힘겹게 뽑아준 작은 여우 인형은 아직도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저건 그녀가 준 걸까? 그들만의 세상. 나는 완벽한 외부인이었다. 숨이 막혔다. 모든 걸 덮고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 순간 탐정이 마지막 말을 건넸다. 차량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갈색 서류철을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어둠 속에서 유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어락 해제 소리, 끽,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 유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지훈 씨,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명랑했다. 오늘도 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듯한 여운이 목소리에 묻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거실이 환하게 밝혀지고 그녀의 눈이 순간 찡그려졌다. 그녀는 테이블 위 서류철을 본 순간 미소가 굳었다. 그리고 나의 감정 없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앉아. 얘기 좀 하자, 유나야. 최민준에 대해서.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뒷걸음질 치려는 그녀의 움직임을 막지는 않았다. 대신 조용히 서류철을 열어 첫 번째 사진을 꺼냈다.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올려놨다. 유나는 사진을 본 순간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다. 이건 오해야. 그냥 클라이언트일 뿐이야. 정말이야. 그 말은 분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겹쳐 올렸다. 호텔 로비. 두 사람의 모습.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입술을 꼭 깨문 채 시선을 피했다. 나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업체 미팅이었다고? 정말 그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유나의 자세가 무너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변명은 점점 흐트러졌고 눈빛은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차 안에서 격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천천히 소리 없이 그 위에 올려두었다.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그 순간 유나의 모든 변명은 멎었다. 그녀의 입에서 절망 어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고 그대로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완전한 붕괴였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았다. 화장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 울부짖는 목소리. 지훈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깐의 실수였어. 정말 잠깐 그 순간뿐이었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응? 실수. 그 단어는 이토록 치욕적이고 역겹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나는 냉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은 이미 다쳤다. 그녀에 대한 모든 애정, 모든 기억은 폐허가 되었다. 언제부터였어? 내 목소리는 살을 애는 겨울바람 같았다. 유나는 대답을 피하며 흐느꼈다.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어. 두 달 전부터야. 바로 내가 혼자 의심 속에 무너지고 있었던 그 시간. 그녀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와. 아니, 어떤 유부남과. 나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다. 그 사람,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 침묵. 그 침묵은 대답보다 더 분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다리에서 조용히 떼어냈다. 그 짧은 접촉마저도 견딜 수 없었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다. 심장은 광란처럼 뛰었고 가슴은 뜨겁게 뒤틀렸다. 하지만 나는 외면했다. 감정을 억눌렀다. 무너질 수 없었다. 아직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왼손 약지의 결혼반지를 잡았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뺐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를 스치며 마지막 온기를 가져가는 듯했다. 나는 그 반지를 커피 테이블 위, 그들의 키스 사진 옆에 내려놓았다. 땡그랑. 그 소리는 끝이라는 사실을 내 귀에 박아 넣는 망치 소리 같았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듣고 절규했다. 안 돼. 지훈 씨,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전부 미쳤었어. 나는 등 뒤로 그녀의 울음을 남기고 조용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지금 나갈게. 내 변호사한테서 연락할 거야.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집을, 그 결혼을, 그 거짓말을 남긴 채 나왔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우리 마지막이었다.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단조로웠다. 내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고 변명은 아무 힘도 없었다. 유나와 최민준, 그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나는 이혼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진행했다. 판결은 내 쪽이었다. 1년의 결혼은 그렇게 법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예상보다 컸다. 최민준의 아내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는 재산 절반 이상을 위자료로 내놓았다. 그의 아이들과 아내는 그를 떠났고 업계에 번진 불륜 스캔들로 인해 회사는 곤두박질 쳤다. 신뢰를 잃은 그는 결국 파산했다. 유나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인테리어 업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유부남과 바람난 디자이너라는 꼬리표로 낙인 찍혔다. 고객도 거래처도 그녀를 외면했다. 심지어 그녀의 부모조차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일, 가족까지도.
우리는 재산 정리를 위해 한 번 더 마주쳤다. 변호사 사무실. 나는 처음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화려함은 사라졌고 눈은 푹 꺼져 있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우리는 서류에 서명하며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어떤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멀다. 이젠 너무 먼 사람, 아니, 낯선 사람, 그리고 1년이 지났다. 나는 서울 근교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고 회사에선 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내 삶의 진짜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내면이었다. 나는 마침내 나를 되찾았다.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산에 올랐다. 처음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숨이 차오르고 땀을 흘리며 정상에 다다를 때면 마음속 무거운 응어리들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하늘 아래 세상은 아름다웠고 나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뷰파인더를 통해 보는 세상은 새로웠다. 보지 못했던 디테일, 놓쳐버렸던 평온함. 나는 동호회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났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과거에 얽매인 남자도 아니었다. 오늘도 나는 새벽녘 산을 올랐다. 찬 공기가 폐 속 깊이 파고들었다. 저 멀리 붉은 일출이 수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경이로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분노도 원망도 사라진 그 자리에 고요한 평온함이 가득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뷰파인더에 눈을 댔다. 그리고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나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